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 사람인 따지 천인지의 학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천시를 알아야 됩니다. 천시, 시대의 변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모든 건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천시를 알아야 됩니다. 천시. 둘째는 상황과 조건과 분위기입니다. 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분위기와 상황과 조건과 그 모양에 따라서 기운이 지배합니다. 예를 든다면 표정이 밝고 표정이 인자하고 표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명랑하면 밝은 기가 지배하는 것이고, 표정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음기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화예요.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세를 사교적으로 원만하게 잘하느냐, 또 주변에 얼마나 좋은 인재와 유능한 사람이 있느냐, 이 인간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게 천인지 학문이에요. 촌놈이라는 게 뭐가 촌놈입니까? 세상 물정 돌아가는 시대의 상황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 이게 촌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고정관념에, 현재 옛날 사고방식에 의해서 현재 시대를 내다보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도 선견지명을 갖고 대처하지 아니하고, 시대가 변하고 바뀌었는데도 옛날식을 갖고 전형을 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시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모든 건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운세를 보더라도 10간이라고 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습니다. 5일마다 5개월마다 10년마다 2년 주기로 오행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팔자에 타고난 이 몸, 팔자라고 하는 거는 뭐니까 신체입니다. 몸이에요. 몸.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몸이고 체고, 이건 체가 되는 겁니다. 체. 운이라고 하는 건 체가 되는 거예요. 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기운을 변화시키고 바뀌어나가느냐 하는 변화의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의 이치.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건 바로 천시와 인화와 지리 학문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선견지명을 갖고 앞날을 내다봐야 돼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들어오면 직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양산업에 내가 평생을 걸고 옛날식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의 낙오자가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 제1사상이에요.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1인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1인자. 미술을 그리더라도 미술 분야의 1인자,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1인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1인자를 지향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이나 사주, 감명이나 주역이나 관상이나 풍수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1인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할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2인자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둘러리에 1인자의 둘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시를 알아야 돼야 앞으로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옵니다.
그 다음에 상황과 모양과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분위기. 자기의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부드럽고 사교적인 얼굴이고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는 얼굴이냐,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선입관을 나쁘게 주는 얼굴과 말투와 표정과 태도냐 모습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상대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타적으로 가장 증오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뭘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의 연설의 명연설이 뭐냐? 국민은 아내다 이거예요. 백성은 아내요. 대통령은 남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로서의 남편을 도와줄 마음을 갖고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바가지를 긁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나라가 경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내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여당을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슬기로운 아내와 같은 그런 비판과 대안의 그런 아내가 되어달라고 연설한 것이 명연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려야 돼요. 오늘은 요 임신 연주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잘 감명할 때는 십성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갑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요 십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임수는 뭡니까? 임이라고 하는 건 양에 속해요. 임이라고 하는 건 수에 속해요. 수인데도 양수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고 해수고 담노수예요. 굉장히 그릇이 커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서로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다 뭐냐? 비슷비슷한 사람이에요. 좀 더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헤아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수습을 한다면은 그것이 그릇이 큰 겁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소인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시비와 갈등에서도 지성인답게 이성적으로 폭력을 구사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웃으면서 지성인으로서 대응하는 태도가 이게 선비요 수양하는 사람이요 신사숙녀입니다. 그래서 신은 뭡니까? 12지지의 7월에 해당이 돼요. 계절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금수요 겨울과 수는 겨울 아닙니까? 금은 가을입니까? 가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수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금수가 많다는 건 뭡니까? 서늘한 걸 얘기하고 습기가 많은 겁니다. 그 역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창의력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실적을 많이 느껴요.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역마예요. 그런 성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건 현무에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손자병법이 뭡니까? 허허실실해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병법의 원리입니다. 허허실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릇이 크다 이거예요. 이게 임신 연주 띠에 대한 성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주가 금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오행적으로 보면 뭡니까? 금은 간을 극합니다. 임수는 수생목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수쌍청이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합니다. 그 건강적으로는 뭐냐? 간을 조심해야 되고 심장을 조심해야 돼. 수국하니까. 이런 원리의 임신 연주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명의 사주 하나를 감명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임신 을사 갑오 개유입니다. 사주를 볼 땐 뭡니까? 요 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게 일간이고 나입니다. 이건 연인 조상이요. 이건 부모요. 요거는 나요. 요거는 배우자입니다. 가족관계 이건 가족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갑목의 날에 태어났어요. 항상 일간이 오행이 뭐냐, 양이 뭐냐, 음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양 아닙니까? 그 양은 뭡니까? 활동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뭘 깔았습니까? 불을 많이 깔았습니다. 목생화, 갑오 5가 되고 4가 돼요. 그럼 사주 자체가 목생화 돼 있잖아요.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식신 아닙니까? 상관 아닙니까? 식신상관이 많은 여자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 식신상관이 많으면 뭐냐? 식신상관은 두뇌가 명석하고 활동력이 있고 임기응변이 있고 재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갑에는 관이 뭡니까? 남자 아닙니까? 남자. 남자는 뭡니까?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어요. 여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뭘 첫째로 봐야 되느냐? 관의 상황을 보셔야 돼. 관이 천간에 없어요. 그럼 유명한 남자는 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니까? 여자는 뭡니까? 성격적인 것보다도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잠자리가 좋은 그런 남편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는 뭐니까? 남편이 똑똑하고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대에서 얼마나 아내를 즐겁게 해주느냐 이거를 바라고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런 이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뭡니까? 화가 많잖아요. 화는 뭡니까? 금을 극하잖아요. 그 남자를 극하잖아요. 화극금하잖아요. 그 남자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 변덕이 많다 이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 관계에 있어서 밀어내는 실증을 잘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년에 유가 와 있습니다. 유가 뭡니까? 닭띠 아닙니까? 닭띠가 관이에요. 그 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화살을 얘기해요. 요게 말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말년에 뭡니까? 도화.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또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가 합이 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년에는 연하에 시에 있으니까 연하에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운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뭡니까? 토가 재물이에요. 근데 토라고 하는 게 암장에만 있어요. 물론 이 화가 있어서 화생토를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생겨주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물은 좋은 거예요. 요런 사주의 몸의 형태에 천간의 사주에 나타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성향을 분석하고 사주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갑진대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은 비견 아닙니까? 내가 신약사주인데 나를 비견갑이 와서 도와주니까 운세가 좋다고 봐야 되죠. 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유금이 되고 신자진 수가 돼요. 화가 많은데 진자진 들어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여름이니까 3월달이면 안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은 신자진을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릴 때지만은 신자진 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음양의 조가 되니까 아주 좋다고 봐야 돼. 몇 살까지? 14살까지는 아주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묘대운에 들어옵니다. 개는 뭡니까? 수생목이에요. 수가 위에 많아요. 많으면 요 나무가 어떻게 갑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이 허황되고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의 기운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밑에는 묘가 들어와요. 화가 많은 데다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화가 넘치잖아요. 그럼 요때는 운세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화는 뭡니까? 식신상관 아니에요. 식신상관이 많으면 재물운이 없는 겁니다. 요때는.
그리고 남자운도 약하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민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생목이에요. 또 수가 많은데 또 수가 들어와요. 부목이 돼 떠내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면 인옷으로 화가 되죠. 인사 화가 되죠.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어려운 관계에 놓여지는 겁니다. 비견겁이 많아서 어려워지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꼬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신축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에는 뭐예요? 을지중이죠. 그 다음에 수가 많은데 금생수 해주잖아요. 별반 외형적인 건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대운을 볼 땐 지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지가 축이 들어오거든 유축금이 되잖아요. 사유축 금이 되잖아요. 화가 많은 게 병인데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불이 많은데 수가 들어오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죠. 조후용신이 되는 거예요. 사주를 항상 볼 때는 뭐가 병이냐, 뭐가 많으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사주는 목화가 많은 게 병이에요. 근데 수가 들어오니까 토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부터 운세가 열린다고 봐야 돼요. 그럼 35 아닙니까? 그럼 35에 축자가 들어오면 금이 뿌리를 내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때부터 운세가 풀리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 뭐냐? 불이 많아서 상관이 남자를 밀어내는 그 성질이 줄어들어서 운이 오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운을 좋게 만드는 비결은 뭐냐? 항상 좋은 기운을 받는 거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부부 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요. 요 축이 들어오게 되면 남자를 밀어내는 그 성질이 없어지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운을 좋게 하는 비결은 뭐냐? 적선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운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년에 운이 좋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년도 운이 좋다고 봐야 되죠. 자가자호중대 불을 갖다 꺼주니까 신자지수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해가 들어오잖아요. 사해초 이것도 역시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무술대운에서 어떻게 들어오냐? 무술 들어오면 인옷으로 화가 돼요. 술이 불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신유술 금국도 되지만 옷으로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국토는 뭡니까? 재의 뿌리를 내리는데 제가 술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무술대운에는 인옷을 화는 되지만 유술 금국도 되니까 운세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주로 감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합의돼서 변화하는 이치, 그 사람의 성격, 사주는 뭐냐? 마음을 보는 겁니다. 천간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에요. 여기는 인수가 많습니다. 수생목. 근데 이 수가 많지만 밑에 화가 많기 때문에 태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가. 그래서 이 사주는 자기가 금금목 관인상생에 배운 거를 응용하는 것이 발달돼 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다가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나서 해가 쭉 가면은 운세가 좋아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겁니다. 시기를 봐야 돼요. 시기. 그래서 천신은 신축년에부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음이에요. 처음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활동적으로 나가다가 흐지부지하고 열심히 또 하다가 또 흐지부지하는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 역마가 있고 도화가 많아요. 도화가 2개가 있고 역마.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작용하는 그런 변화를 마음의 심리의 상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연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